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이 휴대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배달앱을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을 배송 직원으로 고용해 노인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따라 실시 설계 인가를 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목재 펠릿 발전소 건립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시와 무탄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펠릿 발전소 대신 수소 청정 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째 이어졌던 펠릿 발전소 환경오염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낭산 회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량이 연간 5톤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연간 처리량이라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데 3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정부의 광역 매립장 유치가 현실적인 해결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군산 공설시장이 휴대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배달앱을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을 배송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노인 일자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공설시장. 시장 한켠에 마련된 물류 창고로 상인들이 주문한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이어 배달 직원이 배달 전표를 확인해 물건들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택배 상자에 포장된 상품은 차량에 실려 배송지까지 배달됩니다. 지난 2월부터 군산 공설시장에 도입된 배달앱 서비스 현장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플랫폼 운영사가 포장과 배송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군산 르네상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앱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 패턴을 좀 지역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한테 좀 돌리고자 지역에 있는 물건들 더 많이 온라인에서 알리고 홍보하고 또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배달앱에는 공설시장 상가 100여 곳과 소비자 1,500여 명이 가입했고 하루 평균 80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찾지 않아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식탁까지 신선한 야채와 착한 가격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좋은 점이죠. 이제 신선한 거 또 이제 바로 이렇게 배달이 그날 되니까 좀 편리해요. 저희 이걸 이용함으로써 저희한테 많은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낮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내고 소비자는 배달비 2,000원을 부담합니다. 특히 배달 직원으로 고용된 7명은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입니다. 군산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활동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보람되는 일도 할 수 있고. 현재 배달 서비스는 군산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1.5km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배달 지역을 넓힐 계획이며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신영시장과 역전시장 상가도 배달앱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을 도입한 군산 공설시장. 코로나로 침체됐던 시장이 배달앱 도입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는 제22대 총선일 13개월 전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인 13만 9천 명을 고려하면 2개 선거구로 구성된 익산을 비롯해 남원과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7만 4,525명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사용된 지역화폐가 2조 3,7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도내에서 사용된 지역화폐는 각각 13억 원과 5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늘고 할인율이 유지되면서 2020년엔 3,671억 원, 지난해엔 1조 34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632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도내 가맹점은 63,740곳입니다.
익산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오늘 공약 실천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7대 분야 94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용안 생태습지 국가정원 조성, 왕궁 힐링숲 등 생태 신화 정원 도시와 KTX 익산역 복합개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이 나왔습니다. 시는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 의견 수렴 등 조정 단계를 거쳐 오는 11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익산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A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228만 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B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도 1,253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오른 건 자재비 등 시공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주 동안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6% 내려 하락세가 7주째 이어졌습니다. 하락세로 돌아선 첫 시점에서 0.02%였던 하락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폭을 키워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실시 설계 인가를 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목재펠리 발전소 건립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시와 무탄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목재펠리 발전소를 수소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비흥도동에 목재 펠릿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추진했지만 군산시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는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당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야 할 상황.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은 목재 펠릿 발전 사업 대신 신재생 친환경 발전인 수소발전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중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수소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 변경 허가를 끝내고 26년 착공에 들어가 28년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제10차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 절차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4,600억 원을 들여 발전소 운영과 청정 에너지 생산을,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맡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액화천연가스와 수소를 섞어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연간 6만 톤의 100% 수소 연료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소발전소가 들어서면 탄소 배출이 없고 내년부터 새만금 509에 추진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백 단지에서 생산된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연관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목재펠리 소송. 군산시는 미세먼지 걱정을 덜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원광대 총장 후보 6명 가운데 4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원광대 총장 후보자 평가위원회는 박성태 경영대학 교수와 박은숙 대외협력 부총장, 남국문 창의공과대학 교수, 김인종 전 원광보건대 총장 등 4명을 공개 토론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본선에는 교내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1명이 진출한 겁니다. 반면 현 박맹수 총장과 조성갑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원장 등 2명은 컷오프됐습니다. 후보 4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열리게 됩니다. 한편 원광대 제14대 총장 임기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의회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경기 침체를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로 익산시 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조정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정비 인상률도 1.4%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김제와 순창이 의정비 인상률을 25%로 결정하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도 지정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규제 일부를 개선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도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고칠 때도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 앞바다에 조성된 인공 어초 설치로 어획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년 동안 서해에 인공 어초를 꾸준히 설치한 결과 평균 4배 안팎의 어획 증가 효과를 거뒀습니다. 군산 해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조구 대비 어초구에서 4.2배 늘었고 부안 해역은 3.8배 증가했습니다. 도는 올해도 27억 원을 들여 군산과 부안 해역 168헥타르에 1,100여 개의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은 올해도 행정 대집행을 통해 이적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처리 속도라면 이곳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광역 매립장 유치가 현실적인 해결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2차 행정 대집행이 진행되는 익산 낭산 폐석산. 이번에는 109억 원을 들여 불법 폐기물 54,06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처리 물량까지 합하면 전체 매립량 143만 톤의 7.4%인 10만 6천 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면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데 30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현실적인 해결 대안으로 정부의 광역 매립장 유치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환경 오염원을 30년이나 불안 속에 지켜보기보다는 광역 매립장을 유치해 이적 처리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주민들 내에서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현재 낭산 폐석산 문제를 놓고 구성된 주민단체는 3곳. 낭산을 벗어난 지역이라면 광역 매립장 유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부지는 지금 반대할 상관없는 유치에다 해버리면. 이에 대해 익산시는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 매립장 유치가 적합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유치 작업에 적극 나서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유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현재 보류된 환경부와 배출업체, 주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광역 매립장 유치. 하지만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까지 3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다시금 광역 매립장 유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만 3,523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3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62명을 비롯해 익산 105명, 군산 9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일 기준 0.9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출산율 저조와 인구 감소 등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7년만 해도 1,497개였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가 사라졌습니다. 도내 영유아 수도 지난 2017년 52,105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3,445명으로 18,660명이 감소했습니다. 익산 낭산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익산 낭산면에 있는 딸기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익산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5년간 60여 건의 불법 해양 투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중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5년여 동안 적발된 불법 해양 투기는 모두 61건입니다. 군산 해경이 45건을 적발했고 부안 해경에서는 16건을 적발한 가운데 투기 물질은 기름과 폐기물 등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700건에 가까운 불법 투기가 적발됐다며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210개 학교에 재학 중인 1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담당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데 활용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정체성 확립과 성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실종 경보를 본 시민 신고로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20분쯤 실종자로 보이는 남성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신고자가 말한 전주 송천동 한 상가 건물로 출동해 67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12일 완산구 평화동 한 음식점에서 가족과 식사하다가 홀로 밖으로 나간 뒤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금메달 38개를 수확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38개를 비롯해 은메달 56개, 동메달 82개 등 총 176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역도의 유동주 선수가 3관왕을 달성한 가운데 펜싱의 권영준, 체조 이상욱 등 8명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개수인 33개보다 더 많은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내년도 도내 공립유치원 초등 특수교사 임용 평균 경쟁률이 8.8대 1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까지 임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 결과 유치원 교사의 경우 22명 정원에 474명이 지원해 2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초등교사 경쟁률은 45명 모집에 106명이 응시해 2.4대 1이었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사는 7.5대 1,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생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험 행사가 익산과 군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5일 배산체육공원에서 평생학습 축제 및 교육공동체 한마당을 엽니다. 이어 군산시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은파 호수공원에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까지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들이 참여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성과 발표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기는 북페스티벌을 엽니다. 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익산 북페스티벌을 유천도서관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와의 북토크와 뮤지컬, 인형극 공연 등이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유천 생태습지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에코 북티어링과 제작 공방,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숲속 문화체험이 마련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제148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에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합니다.
군산시 나운삼동에 위치한 한의반찬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후원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도우며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농협 익산시 지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9도, 최고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최저 16도에서 최고 22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으며 16도에서 23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